this for you. 연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강남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는데요.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했고요. 공인복합 연비는 18.8km/L가 되는데요.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가고요. 트림미터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죠. 자, 출발합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솔라루프가 추가되어 있죠. 지금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해질 무렵이어서 솔라루프 효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도 절반 정도만 있어서 전체적인 연비 효율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연비 측정을 하면 되겠죠. 또한 주행 과정에서 이 배터리는 자연히 채워졌다 비워졌다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요. 크게 개의치 않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운전을 하면서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보시면 EV 표시가 되어 있죠. 배터리로 움직인다 라는 얘기고, 최대한 EV 표시가 뜰 수 있도록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유로를 따라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서 편안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말이죠. 좀 중저속 구간 7, 80km 미만의 속도로 움직일 때 EV 모드가 작동을 하면서 배터리 우선 모드로 움직이면서 연비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 때에는 EV 모드를 활성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 EV 모드가 작동을 하네요. 배터리 우선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약 13km, 14km 정도 달려왔는데요. 연비 22.7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8.8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공인복합 연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공인복합 연비와의 차이를 벌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리터당 24km를 달리는 연비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우수한 연비다 싶은 거죠. 네, 자유로를 타서 지금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의 연비 23.8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없이 쭉 달려왔고요. 그렇게 무난하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이 하이브리드에는 꼭 좋은 건 아니죠. 연비 면에서는 꼭 좋지 않습니다. 약간 중저속으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을 때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어서 연비에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요. 70km 이상 80km 전후의 속도로 달리게 돼서 EV 모드로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행주대교 타고 올림픽대로로 건너가겠습니다. 올림픽대로에서는 아무래도 교통체증 구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체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죠.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 구간에서, 지금 중저속 구간에서 좀 더 연비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또 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속도가 40km 전후로 뚝 떨어지니까 EV 우선 모드가 활성화되죠. 배터리는 절반 정도 채워져 있고요. 자, 하지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배터리 우선 모드가 적용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운전자가 직접 이 구간에서는 배터리 우선 모드로 내가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할 때 배터리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그 정도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하지만 있으면 좋겠죠. 가양대교 앞두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행 속도가 뚝 떨어졌고요. EV 모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 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유리한 주행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주행 속도가 떨어지는 이런 교통체증 구간에서는 배터리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25km 이상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좋은 거죠. 다른 차들, 내연기관 차들 열심히 휘발유 떼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차는 배터리 우선 모드로 기름을 소비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솔라루프 시스템을 통해서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얻어서 또 배터리를 보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솔라루프 정보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총 누적 발전량 7720Wh. 자, 체중 구간 들어서면서 연비는 25.5로 더 좋아졌습니다. 25.5 최고 기록 찍는 순간 25.5 최고 기록을 찍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EV 모드가 계속 활성화되면 이보다 좀 더 좋아지겠죠. 자, 바로 이런 맛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을 나는 연비가 중요해 하는데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도심 주행, 시내 주행이 많은 주행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를 택하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도로를 자주 뛰고 장거리 주행이 많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일, 7, 8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릴 일이 많다 싶을 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디젤 엔진 차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아까 자유로에서 왔을 때 23 정도, 24 정도에서 자유로를 달렸는데요. 지금 올림픽대로로 건너와서 교통 체증 구간을 만나니까 연비가 25.8, 이제 26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행 속도가 낮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행 환경에 맞춰서 하이브리드를 탈 것이냐, 디젤 엔진을 탈 것이냐 선택하면 되겠다 싶고요. 또 하나 특징은 기아 자동차가 이번 K5의 디젤 엔진을 싹 뺐죠. 점차 갈수록 이제 디젤 엔진은 라인업에서 제외되는 추세로 가는 듯 보입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디젤 엔진의 매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또한 디젤 엔진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점점 더 어렵고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도 필요를 할 테고요. 투자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예 디젤 엔진은 접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방향을 트는 추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이제 점차 디젤 엔진과는 작별을 고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26 찍었네요. 자, 체중 구간을 벗어나니까 연비는 연비는 살살 뒷걸음질 치고 있죠. 26을 터치했었는데 지금 24.9까지 다시 뒷걸음질 쳤네요. 노량대교 구간을 건너가겠는데 26.9까지 연비가 올라섰습니다. 체중 구간에서 주행 속도가 떨어질 때 오히려 연비가 개선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요. 배터리는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바로 엔진이 구동하면서 절반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주행 스타일, 나의 경제운전 모두 경제운전 57%였고 보통운전 43%, 비경제운전은 없고요. 자,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연비 26.4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 이제 4.3km 정도 남았고요. 이제 나가면 시내 주행에 접어들 텐데요. 시내 주행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비 개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더 뒷걸음질 칠지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가 절반씩이나 남아 있어서 시내 주행에서 이 배터리를 박박 긁어서 쓰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움직이는 방법밖에요. 자, 시내에서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속도를 더 내기가 힘든 환경이죠. 자연스럽게 EV 모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교대역에 얘기하는 순간 다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대기에 딱 멈춰서 정지를 했고요. 연비 26.4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8km 달려왔고요. 연비 26.4km/L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시간 1시간 15분이고요. 그래서 평상시 주행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중간중간 교통체증도 제법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연비 26.4km/L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